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주로 할 내용은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들어봤을 텐데 그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번 주에는 그런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사이킨런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저희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설치는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없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 주는 일단 기본적인 개요와 그 실습 환경 구축이 이번 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앞서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위적인 지능이라고 하는 뜻인데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결국은 네,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도록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혹은 지각 능력, 아무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죠. 컴퓨터를 사람처럼 만들어서 나를 어시스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의 이제 예전 욕망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의 총칭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공지능이 가장 최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의 총칭을 의미하고요. 아무튼 컴퓨터한테 지능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들을 모두 다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사람도 배움의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사람도 이제 사고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한테도 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기술은 어떤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건데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제공하고 컴퓨터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러한 컴퓨터가 지능이 보이는 것처럼 하는 기술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학습한다기보다는 학습하는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짜놓은 알고리즘이죠. 아무튼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데이터를 주어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결과로 이제 뭔가 컴퓨터가 어떤 자기만의 로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기술들이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머신러닝 기술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회기라고 하는 그런 회기도 있고 분류도 있고 뭐 클러스터링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 중에 약간 스페셜 분야가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하나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방법 중에는 통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층이 여러 개 쌓여 있는 딥러닝이 이제 층이 딥이라고 하는 게 깊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층이 되게 여러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층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인공신경망으로 구현하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2016년이니까 벌써 5년 됐네요. 그죠?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처음으로 이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인식된 해가 이제 그게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도 굉장히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져 왔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사고하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뭐 촉각 같은 뭔가 느낌을 받는 그러한 느낌들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사고를 하는 데는 여기 두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뇌에서 다 하는 건데 두뇌에서 내가 뭔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겁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러한 과정이 실제로는 이 몸의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뉴런이라고 하는 게 시냅스로 연결이 돼서 이 손끝에서 뭔가 신경이 딱 전달이 되면 그 신경이 이렇게 시냅스를 타고 뉴런과 뉴런끼리 막 연결이 되다가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두뇌까지 이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두뇌에 전달이 되면 전달된 두뇌에서 뜨거!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의 형태, 사람의 그런 생물학적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구조를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이 인공신경망이, 신경망이 이제 사람의 신경망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인공자가 겁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의 형태, 사람이 신경계,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이 신경계를 이제 모사해가지고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몸도 뉴런이 시냅스로 연결이 막 수십만 개, 수억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억 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된 구조가 굉장히 층이 많죠. 실제로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신경망, 결국은 뉴런이 여기서 또 보시면 조그맣지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노드가 이제 뉴런이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시냅스예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게 이제 시냅스. 노드랑 노드를 연결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런 개념인 건데 그게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는 거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막 이렇게 해가지고 층이 여러 개 쌓인 기술이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뭐 컴퓨터의 역사부터 시작하면은 알란 튜링이라고 해서 이제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1950년에 나왔죠. 1950년에 나와서 이제 기계가 어떤 지능, 뭔가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지를 갖추는지 판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실험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튜링 테스트는 그냥 내가 뭔가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결과를 내뱉는 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했던 게 이제 기본적인 이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 알란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걸 개발한 게 그게 이제 컴퓨터의 시초가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만 보면은 1956년도에 이제 그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1956년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아까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60년 전이죠. 60년 전에 이 다트머스라고 하는 여러 개의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논의하다가 나온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AI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를 사람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해서 이때부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막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요. 발달을 하다가 이제 이때 이제 1960년대에 한번 인공지능 붐이 확 한번 크게 일어요. 확하게 크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딥러닝을 많이 다루진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때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해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뉴런 구조를 만든 그 최초의 구조가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 퍼셉트론 구조가 이제 58년도인가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그
딥러닝,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좀 얘기가 좀 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를 막 짜잖아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죠. 막 C로 뭐 .C로 이루어진 C나 자바로 이루어진 코드를 짜요. 코드를 짜서 여러분들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컴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제 실행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 컴파일하는 과정이 결국은 막 0101로 이루어진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계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0101이라고 하는 0과 1로 이루어진 그러한 바이너리 코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0과 1로 이루어진 것만 잘 처리해주면 컴퓨터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0과 1에 대한 그 논리 연산 배우죠. 논리 연산. 논리 연산 중에 보면은 그 엔드 연산이 있고요. 엔드 연산이 있고 오어 연산이 있고요. 이 XOR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예요. 이 논리 연산. 다 아시는 거죠? 엔드 연산은 뭐예요? 둘 다 1과 1이면은 1이고요. 나머지 1과 0이거나 뭐 0과 1이거나 0인과 0이면 0으로 되는 게 이제 엔드죠. 반대로 오어는 1과 1이면 1인 둘 다 1인 경우에만 1이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다 0으로 쓰는 게 오어인 거고 XOR는 0과 0이나 뭐 1과 1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1로 해주고 다른 경우에는 0으로 해주는 뭐 그런 게 이제 XOR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1과 0의 연산을 크게 이제 이 AND 연산과 OR 연산과 XOR 연산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AND 연산과 OR 연산과 XOR 연산 세 개를 할 수 있으면 이 기계어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번역된 요 컴퓨터를 한테 명령을 줄 수 있는 요 기계어를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을 이때 하는데요. 퍼셉트론 개념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AND랑 OR랑 XOR 연산 이 세 가지의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 퍼셉트론으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내 마음대로 뭔가 알고리즘을 짜거나 로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이때 AND 연산과 이 OR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증명을 해가지고 와 이제 굉장히 이거 가지고 정말 얘가 이제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사람의 신경 구조 뉴런과 시냅스 구조로 만들어진 거를 모사한 거기 때문에 야 정말 컴퓨터를 사람처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면서 이제 이때 막 AI가 붐이 막 일어나요. 붐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요때쯤에 여기 보시면 이제 AI의 윈터기 빙하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빙하기가 와요. 한마디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 거죠. 떨어진 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68년도인가에 이 AND랑 OR랑 XOR 이 세 가지의 연산을 이 퍼셉트론이 수행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때 68년도에 이 XOR 연산을 그냥 단층 퍼셉트론 가지고는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돼 버려요. 증명이 되니까 에이 안 되겠네 못 써먹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관심도가 훅 떨어지는 거죠. 못 써먹을 기술이네라고 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뭐 그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뭐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되면서 이제 AI의 이제 윈터 빙하기가 이렇게 쭉 옵니다. AI에 대한 관심도 여기서 AI는 딥러닝이죠. 딥러닝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돼요.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는데 이때 붐이 일어나는 거는 다른 전문가 시스템이나 뭐 이런 다른 그 딥러닝 계열의 인공신경망 계열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른 그런 머신러닝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발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붐업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80년 이때가 그거구나.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인데 그때 이제 뭔가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잘 됐다 싶으니까 또 국가에서 엄청난 미국이랑 러시아나 이런 데에서 뭐 엄청난 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막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또 한번 꾹 풀이 죽어요. 풀이 죽었다가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죽어 있다가 2016년도에 이제 부활한 거죠. 뭐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이렇게 역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대학원을 제가 이제 이때 2000년도 1999년도에 대학교를 들어와서 2012년
여기는 아직 99년생 없죠. 99년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와서 2012년도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엄청 오래 있었죠, 그죠? 2012년도까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요때를 생각을 해보면 요때 이제 저희 학교에도 인공지능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인공지능 연구실이 있었는데 제일 인기 없는 연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뭔가 그때만 해도 인식이 인공지능 기술이 되기만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안 되는 기술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되지도 않는 기술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상만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때는 인기가 되게 없었는데 요 2016년 되면서 이제 갑자기 확 붐업이 일어나면서 요때 이제 석사 박사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때 졸업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아티피셜 네로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의 AI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냥 한국말로는 약한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그다음에 그거보다 좋은 건 강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걔는 바둑만 잘 두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진화하면서 뭐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지만 결국 그 학습을 시키는 게 처음에 학습시키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둑을 학습을 시키면 그 바둑에 관련된 데이터만 적고 바둑을 잘 둘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그런 모델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바둑 말고 예를 들어 오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오목을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갑자기 육목을 두겠다고 하면 사람은 그래도 이제 내가 오목을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체적으로.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AI는. 처음부터 육목으로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육목을 둘 수 있지. 오목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육목을 두게 하면 되게 그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해진 목적에 특화된 게 지금 현재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AI로 활용하려면 뭔가 A라고 하는 기능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A라고 하는 기능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만들고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고 해야 되고 새로운 기능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학습을 시켜야 되고 또 새로운 기능 하려면 또 학습시켜야 되고 새로운 모델 개발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약간 제너럴 퍼포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개, 우리가 두뇌가 하나가 있지만 여러 개를 할 수 있듯이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듯이 여러 사고를 할 수 있듯이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모델을 하나 딱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서 딱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모델이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좀 멀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요 단계라고 보시면 그 더 나아가서는 뭐 초인공지능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네. 그거는 아직 여기도 안 왔으니까 요거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제 생각에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직은 이상적인데 초인공지능 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붐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요.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요거랑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2번. 저는 데이터를 전공했지만 2번. 그냥 예를 들어 그냥 네, 이 정도 뭐 셋 다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꼽자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 좋아졌죠.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아진 게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대중화되게 된 가장 트리거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컴퓨터 파워가 딸리니까 그리고 컴퓨팅 연산이 딸리니까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뭔가 슈퍼컴퓨터급의 연산이 필요했는데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인공지능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고를 가지고 그 바둑을 두는 그 모델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델 바둑을 잘 두게 하려면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해서 한 5천억 들어간다. 그러면은 투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뭐 한 5억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해볼만, 그냥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로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비용이 너무 비싸면 뭐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발달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결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뭔가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최근에는 많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도 옛날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일기장을 내 공책에다가 이렇게 썼다면 요즘엔 다 SNS 상에서 하니까 일기장에 쓰는 행위는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인 거고, 여러분들이 SNS 상에 올리는 데이터는 다 디지털화돼서 실제로 그 회사의 SNS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디지털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한 것도, 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 폭증된 대용량의 커다란 많은 데이터들이 가지고 컴퓨터한테 학습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뼈대가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옛날에 저도 회사에 있을 때 2016년도에 이제 딥러닝이 확 떴잖아요. 근데 제가 2017년 8월까지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있을 때에도 회사에서 그 대세는 딥러닝이다 막 이러면서 대세는 딥러닝이다 이러면서 막 그 딥러닝에 막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오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인공지능 전공하지도 않고 다른 거 전공했는데 왜 다 막 너도 나도 막 인공지능 하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건 없는데 막 인공지능을 막 또 회사에서 막 또 막 드리븐을 하니까 뭐 배워야겠다 막 싶어가지고 막 여리저리 막 기웃거리면서, 이제 제가 그때가 SK텔레콤에 있었는데 SK텔레콤에서 그때 누구라고 하는 AI 스피커를 만든 부서가 있었어요. 부서는 이제 AI 스피커니까 사람의 음성을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나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딥러닝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에도 이미 연구가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떴어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알고리즘이 굉장히 막 옛날에는 별로 안 좋은 알고리즘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그건 아닌데 그냥 옛날에는 돌리지 못했던 정도의 모델을 지금은 돌릴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파워나 여기 있는 컴퓨팅 파워나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잘 된 건지, 이게 어느 쪽이 포션이 더 크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도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대표적인 큰 뼈대는 80년대나 별 차이가 없고 약간의 추가적인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들어가서 알고리즘의 개선 사항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쪽이 훨씬 더 주요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그때 저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몇 가지 이제 최근에 이제 박자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최근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핫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했기 때문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쪽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나 뭐 이런 그 좋은 컴퓨터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막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나오는 문구들이 좀 있잖아요. 기술들에 대한 꼭지들이 있는데,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면, 얘는 이제 AI 쪽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빅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지,
실제로 어떻게 저장할지, 어떻게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뭐 그런 기술들이 이제 다 빅데이터 쪽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컴퓨팅 파워 같은 것들을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확장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이 이제 쪽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가 이제 IoT가 되는 거죠. 센서, 여러 가지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그런 것들도 다 실제로는 디지털화된 데이터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온도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이렇게 체온 재보면 그냥 이렇게 체온 재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36.5도네 그냥 이렇게 체온을 잰 거는 그냥 휘발성이잖아요. 데이터 그냥 그때 보고 기록을 안 하면 날아가는 데이터인데, 요즘에는 그냥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센서가 자동으로 체킹을 하니까, 그래서 자동 센싱된 데이터는 또 서버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실제로 뭔가 공장을 자동화한다거나 뭐 스마트팜 같은 곳에서 뭔가 속도가 떨어지면은 뭐 물 스프레이로 쫙 뿌려준다거나 뭐 이러한 액추에이터를 동작시키는 것도 이제 다 IoT의 일종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뭐 굉장히 딱딱한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뭔가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작업이죠. 시켜서 컴퓨터가 그거를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예, 그러한 연구 분야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이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59년도네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연구 분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프로그래밍 방식이 다 명시적인 프로그래밍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는 프로그래밍은 다 내가 뭔가 로직을 짜가지고 막 어떨 때는 이렇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막 포문 돌리고 막 if 돌리고 포문 막 돌리고 if 돌리고 막 이런,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다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로직을 잘못 짜면 컴퓨터에 버그가 생기는 거죠.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짜놓으면 내가 프로그래밍이 짜놓은 대로 컴퓨터는 동작을 하죠. 그러한 방식이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명시적인 프로그램, 명시적으로 컴퓨터한테 내가 알고리즘을 짜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머신러닝은 이제 지금 제가 만들었던 요 포문, 이프문 예를 들어서 이런 로직 있죠. 요거를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키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이런 로직을 짤 때에도 막 이런 뭔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1번 어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 케이스들을 보고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작업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로직을 내가 할 필요 없이. 되게 좋죠. 만들어내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로직을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시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죠. 뭔가 설계를 해서 실제로 내가 막 아까 말한 포문, 이프문 막 해가지고 막 구현을 하죠. 복잡하게 구현을 하고 그게 잘못되면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머신러닝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가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면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 프로그램이 아까 이제 포문, 이프문 관련된 막 이런 로직들이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 쪽,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모델이라고도 하죠.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모델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주고요. 데이터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가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내가 짜줘야죠. 내가 컴퓨터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주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이 받아서, 이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받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 이 로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 필요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뭔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포문, 입부문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밍이 어렵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제도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사람이 하면 어떤 케이스들이 막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짰어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처음에 막 잘 돌아갔어. 막 잘 돌아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버그가 나네. 삥 하고 뭔가 프로그램이 멈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디버깅을 막 하죠. 막 디버깅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튀어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버그가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케이스를 하나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요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또 짜죠. 이 부문을 또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짜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 이게 막 변화해. 이게 계속 변화하면은 내가 이제 이 케이스들을 내가 하나하나 계속 따져가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고된 작업인데, 그런 경우에 머신러닝을 시키면 좋다. 왜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케이스가 추가되면 그냥 이 추가된 케이스를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 머신러닝을 학습을 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머신러닝을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